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6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이달 1일부터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까지 모두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조금은 불안한 국제유가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이달의 물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까지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역시 좀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지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하락 전환하면서 우리 양시장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한 지난 시장이었습니다. 지난 장에서 미국 증시 역시 좀 변동성이 보여졌는데요. 이틀간 큰 폭으로 상승하던 이 3대 지수가 어제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고용 시장이요. 이 예상을 웃돌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고 이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지난 장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 우리 양시장은 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모두 빨간불을 켠 상황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6% 상승하면서 223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1.72% 상승하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장 레포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소통의 창고 노란톡방 지금 활짝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 오프닝 시간에 잠시만 입장 가능하신 만큼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빠질 거라 그랬죠. 이미 이거는 어제 제가 예상을 해줬던 부분들인데 어디서 얘기해줬냐면 노란톡방에서 이미 얘기해줬고요. 그리고 신의 한 수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틀 동안 강세를 줬으니까 조금은 빠질 수 있다. 근데 그 빠지는 게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미리 빠졌기 때문에 또 올라갈 거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가 나오면 바로 반응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전 종목이 다 올라가죠. 오늘 코스닥은 1,300개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미국 시장은 박스권에 돌입을 했고 시장의 종목들은 눌렸다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냥 만만하게 바닥에 있는 애들은 싹 다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오늘 같은 날은. 그리고 만만한 종목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주워 담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노란톡방 지금 열렸습니다. 좀 전에 닫혀져 있었죠? 지금 제가 열어놨어요. 요거 얘기 끝나고 나서 닫아놓을 거니까 들어오려면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힌트는 다 드렸고 거기다가 어제 그 노란톡방하고 그다음에 신의 한 수에서 대놓고 어제는 한일사를 추천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대주산업이 따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이 아침 방송에서 어제 얘기했던 거고 그 대주산업을 또 어제에서도 또 대놓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료주들이 다 움직였죠. 근데 움직였는데 쫓아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벌써 10%가 다 달성이 돼버렸는데 가격이 안 들어오는 애 빼고는 샀던 사람들은 다 10%가 달성을 해버렸는데 그러면은 안 움직인 쪽을 사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사료주 쪽에서 안 움직인 쪽, 또 오늘도 표역 종목이 들어갈 거니까 그냥 그쪽을 공략하시면 되고 지금 장은 그냥 박스권 장의 흐름 느낌. 근데 시장이 정말로 좋아져서 바닥 쳐서 계속 올라가는 장은 아니고 미국 시장이 중간 선거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일단은 랠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자 차트로 가봅시다. 자 미국 시장, 자 다우존스. 어제 빠진 게 이 모양이에요. 모양이 이쁘죠? 빠진 모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승하고 싶어갖고 잠깐 쉬는 거죠. 또 올라가기 위한.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5일선 안착하고 요 위에서 놀고 있다는 거는 아직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S&P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어제 고점을 돌파를 했네요. 그리고 어제 일본 시장, 어제 빠지지도 않았어요. 오늘 또 올라가네요. 계속 올라가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리고 어제 홍콩 시장은 휴장이었다가 어제 열렸는데 어제 6% 급등을 하고 6.28% 급등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자, 요거는 지워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홍콩 시장 올라간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떨어졌던 게 되게 억울했었던 흐름이었고 전 그래서 어제 떨어질 때 저는 주식 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위험합니다. 현금화하세요가 아니고 주식 사는 거다. 미국 시장도 안 빠질 생각 없고 지금 뭐 홍콩 시장도 강하고 뭐 다 강하고 일본도 강한데 뭐가 겁나냐. 흔들면은 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월요일 날은 개천절 휴장이었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 이제 장 열리자마자 주식 사라 그랬고 수요일 날도 주식 사라 그랬고 오늘 목요일이죠. 그럼 당연히 오늘도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럼 뭘 사야 되느냐? 만만한 거 많잖아요, 지금. 어제 다들 빠졌었고 그리고 올라가지도 않았던 애들이고 근데 저는 오늘 만만한 쪽에서 사료주를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왜냐면은 이 인플레이션 이슈에 있어서 얘네들이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애들이고 그리고 9월 22일 날 23일 날에 우리나라 시장이 빠질 때 상한가 갔었던 애들이 대주산업하고 한일사료하고 이쪽 사료주들이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료주들이 또 가겠다라고 지금 미래생명자원도 강하게 움직이고 거기다 팜스토리도 강하게 움직이고 거기다가 대주산업도 강하게 움직이고 한일사료는 어제 움직였고 뭐 이런 식으로 사료 관련주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그럼 당연히 그쪽 사료 쪽에서 순환매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직 안 움직인 쪽을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만만한 쪽을 지금은 엔터를 치고 매매를 하면은 웬만해서는 5에서 10% 정도 나오는 그런 재밌는 매매장이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식을 사야 되는 날이고요. 어쨌든 오늘 미국 시장이 지금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있으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여주면은 내일도 우리나라 시장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낙폭과대 위주로 대응, 미국 시장 반등에 따른 공격 대응 자 전략들 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어제 미국 시장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런 지금 미국 시장은요, 이 중간선거 전까지는 랠리를 이어가면서 흘러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추후의 시장의 흐름, 이 속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셔야 할지 저희 방송과 함께 든든하게 함께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표적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여러분이 좀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표적 종목은요,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 저가 매수 진행하셔라라고 해주셨는데요. 월요일에 현대차 11만 원에 잡아주셨고요. 화요일에 이어서 수요일까지 LG전자 5만 원에 잡아주셨습니다. 목요일에 대주산업 2,500원에 잡아주셨고요. 금요일에 다시 한번 LG전자 5만 원에 잡아주시면서 아직은 매수가 미도달된 상황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면요. 월요일에는 개천절로 인해서 휴장을 했고요. 화요일에 서진시스템 3.1% 수익률 만들어주셨습니다. 수요일에 잡아주셨던 한일사료는 아직은 매수가 미도달되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83% 가져갑니다. 그럼 저희는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사조동아원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사조동아원입니다. 일전에 이제 한일사료, 그다음에 대주산업, 미래생명자원 다 이쪽을 아마 신의 한 수 열심히 시청했던 사람들은 이쪽 종목들을 줬다라는 것들을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서도 이쪽을 얘기를 했었었는데 물론 뭐 표적 종목으로는 이제 그쪽으로는 안 들어가고 이제 어제 한일사료를 잡아주려고 했지만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신의 한 수를 열심히 방송을 보면은 좀 바닥이 좀 싸게 더 잡을 수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안 움직인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팜스토리도 지금 따라가는 모양새고 그다음에 지금 사조동아원도 이 사조동아원이 이제 사료 관련주 쪽으로 있는데 뭐 붕어 사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닭, 소, 돼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동물들 사료도 하지만 또 얘네들이 이제 밀가루 관련주, 제분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여러분들 마트 가면은 저도 지난주 이제 개천절에 이제 마트를 가봤는데 라면 가격 상승하고
왜냐면 세일을 해도 이제는 싸다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계속 올라가니까 뭐 매주 갈 때마다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진 않을 거고. 그래서 라면 가격도 상승을 하고 뭐 밀가루 가격도 상승하고 뭐 이것저것 뭐 쌀 가격만 떨어졌다고 그러죠. 쌀 가격만 떨어지고 나머지들은 싹 다 올라가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 사조동화원이 밀가루, 제분 거기에 대한 관련주도 얘가 들어가면서 뭐 만두피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밀가루 뭐 이런 쪽도 있는데 이슈는 한번 나올 겁니다. 이따가 차트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쪽으로 해갖고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해갖고 원래는 한국 맥널티 이것도 좋아 보여갖고 이거 추천하는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근데 한국 맥널티나 사조동화원이나 그게 그거거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좀 있어야 여러분들이 팔아먹기도 좋은데 한국 맥널티는 좀 어려울 것. 그거는 이제 커피 관련주, 사조동화원은 이제 음식업종, 밀가루, 제분 관련주 플러스 사료 관련주, 소, 돼지, 닭, 그다음에 뭐 붕어 아니고 잉어인가요? 하여튼 물고기 이제 사료주 해갖고 이쪽인데 이쪽이 아마 계속 지금 뭐 팜스토리도 다시 또 거래실로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마 사조동화원도 따라갈 것 같네요. 자, 이따가 가격 전략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일사료부터 갑니다. 한일사료. 자, 한일사료. 자, 어제에서부터 이제 쭉쭉 올라가는데 사실 이 종목을 보게 된 거는 이제 화요일 날서부터 봤었어요. 왜냐면 차트가 이쁘잖아요. 왜냐면 이날 상한가를 들어가고 쭉 올라갔는데 시장이 빠지니까 그래서 시장이 빠지지 여러분들한테 가격을 다 밑으로 후려쳐가지고 못 사게끔 LG전자 5만 원 막 이렇게 추천해 줬죠. 그래서 그때는 매수가 안 돼가지고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못 사가지고 안 깨졌다면 이제는 이제 주식을 사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사라라는 거의 표본이었는데 좀 하루 늦게 줬었는데 가격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냥 벌써부터 튀는 바람에 못 샀죠. 그리고 제가 어제 이거를 못 사더라도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대주산업이라든지 다른 쪽들이 따라 움직일 거니까 다른 쪽들을 잘 봐라라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어제 방송 보면 그 얘기가 실시간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실시간으로 요 시간에 해드렸는데 얘가 움직이면 대주산업이 움직일 거라고. 그래서 대주산업이 움직였어 안 움직였죠? 그래서 아침에 7.9% 올랐는데 어제 시간외에서는 9% 올라갔었고 근데 이게 끝났느냐? 끝난 거는 아닙니다.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에서 이제 살려고 하니까 좀 그렇죠. 내려오면 사면 되는데 그래서 만만한 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자 사조동화원으로 갑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만만한 애들 지금 여전히 만만해요.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 현재 가격 11,000이 아니죠. 1,100 지금 얼마였죠? 95원. 요거 먹어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90원도 돼 있는데 1,190원. 어쨌든 1,190원.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만만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료주들, 음식업종들은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기가 상당히 좋은 편안한 구조가 돼 있어요. 왜냐면 지금 뭐 밀가루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그냥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에서 상한가 가는 거예요. 그냥 10% 가는 거, 20% 가는 거고 밀가루 아니면 비료 가격이 비료 아니라 사료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얘는 사료. 그러니까 사료 아니면 밀가루 아니면 음식업종. 근데 이거는 벌써 유럽은 음식 가격이 에너지 가격하고 음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큰일 났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큰일이 안 났습니까? 우리나라 큰일 났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이슈가 별로 안 나오죠. 근데 시장은 바닥을 쳤고 어제서부터 지금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신송홀딩스도 어제 움직였어요. 신송홀딩스라든지 음식업종들 이런 애들 이제 살금살금 바닥에서 움직이죠. 어제 신송홀딩스는 11% 갔습니다. 종가는 10.5%인데 음식업종들이 바닥에서 살금살금 움직이죠. 그럼 사조동화원도 지금 바닥에서 사놔야지 이거 나중에 올라간 다음에 쫓아가려 그러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그냥 사놓으면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바닥에 좀 주워 담았던 흔적이 있고 많이 빠졌던 종목이고요. 아직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냥 바닥에 있을 때 주워 담고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료주들이 급등해주면서 결국은 따라가는 그런 이제 형태에 있는 바닥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사조동화원인데 기존에 있는 대주산업이라든지 한일사료도 여전히 좋으니까 혹시 갖고 있다면 그냥 보유하셔도 되는데 수익이 좀 낮잖아요. 그러면 일부 팔고 사조동화원 쪽으로 안전하게 나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잘 고민을 해보시고 오늘의 표적 종목 사조동화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사조동아원 만나고 왔습니다. 사료 관련주, 제분 관련주인 사조동아원인데요. 오늘의 매수가로는 1,19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은요. 방송 중에 정해진 시간에만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갑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동국제랑요. 동국제강. 네, 25%에 13,300원이요. 13,300원에 25%. 자, 어제 그저께 이제 철강주들도 조금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얘도 좀 반등을 이제 줄 것 같은데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지금 그래도 오늘 이제 현대제철도 오늘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이 동국제강도 일단 12,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 13,300원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건 아니고 최근에 시장이 아주 급락하는 바람에 그래서 막 개인 투자자들이 2,000 깨진다, 1,900 깨진다 뭐 이렇게 하니까 막 공포에 던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웃기게 개인 투자자들이 다 2,000 깨진다 생각을 하니까 시장이 2,000이 안 깨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안 깨진다 그러면 깨지고 모두 다 깨진다 그러면 안 깨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때는 이제 고점에 있다가 이제 흔들릴 때서는 막 내려왔지만 지금은 이제 좀 반등을 주면은 그래도 한 13,000원까지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23만 원, 비중은 5%.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반도체 IT 섹터들도 오늘 좀 움직임이 좀 나오니까 얘도 반등이 나와주는데 얘는 근데 최근에 별로 빠지지도 않았네요. 최근 기준에서는 어제 IT 섹터들 다 흔들렸을 때 얘는 안 빠졌는데 일단 20만 원 돌파는 가능해 보이고요. 21만 원 이상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장에서는. 그러니까 21만 원이 강력한 저항인데 일단 20만 원 돌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이게 만약에 수익군역이면은 20만 원부터 21만 원 한번 파는 게 좋은데 23만 원에 물려 있는 거니까 일단 20만 원 돌파하고 나서 한번 시장을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하고 다시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제가요, 한빛소프트를요, 3,330원에 매수 10% 했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아쉬웠긴 한데, 어디에서 매도하면 될까요? 자, 얼마에 사셨다고요? 3,330원. 3,330원. 일단은 수익이신데 지금 네네. 전고점 저항에 지금 돌파가 살짝은 네네. 됐는데 요거를 어떻게 할까? 일단은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차트가 아직 강하거든요. 네, 근데요, 거기에 도달해갖고 그게 넘어가면 조금 더 갈 수 있나요? 그렇죠. 천에. 지금 네. 그러니까 살짝 돌파했기 때문에 아직 강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잘 보고 있다가 떨어진다 싶으면 네네. 당연히 매도를 빨리 하시면 되는데 근데 수익권역이 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은 갖고 있다가 네. 딱 시장을 봤을 때 시장이 음봉이 나오거나 떨어지거나 그러면 걱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빠지고 어제 홍콩 시장 6% 급등하고 오늘 미국 선물 플러스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급하게 매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네. 보유하고 있다가 혹시나 미국 시장이 떨어져 갖고 막 그렇게 되면은 3,700원이 깨지면은 차익 실현하시면 되고 그거 안 깨지면은 뭐 4,000원, 4,200원까지 누리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자, 이번에도 문자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대상. 28,000원에 5%. 28,000원에 5%면은 물린 지는 한 몇 년 된 것
1년 정도 자,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서 물린 거거든요. 이쪽에서 물린 거고 얘도 이제 음식업종인데 지금 음식업종들이 바닥을 지금 어느 정도 잡고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24,000원까지는 보셔도 되는데 물린 자리가 1년 전에 28,000원이니까 그게 조금 아쉬워요. 얘도 지금 음식업종들 다 움직임들이 괜찮으니까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근데 24,000원 정도. 근데 24,000원이 작은 수익률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자리에서 24,000원 가면은 조금 오버하겠는데 한 10% 정도는 나오네요. 10% 수익이 작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사서 뭐 10% 정도까지 보는 거는 괜찮은데 5%밖에 안 되니까 비중을 더 늘리세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비중이 5%니까 비중 50% 갖다 실으면은 여기서 23,000원만 가도 수익이 많이 날 겁니다.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비중을 더 많이 실으면은 단가가 확 낮춰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3,000원 1차, 2차 24,000원 이렇게 매매로 대응한다 그러면 뭐 어렵지 않은 지금 상황이지 않나. 어쨌든 얘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그 음식업종들은 올 연말까지, 올 연말이 뭡니까? 내년까지도. 왜냐면 전 세계의 농작물과 이것들이 다 완전히 다 망했어요, 지금. 농사가 다 망했습니다. 기사를 다 찾아보세요. 가뭄과 홍수와 이상기온 때문에 다 망했어요. 전 세계가 다 망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쌀이 풍작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괜찮다 그래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그래도 채소 가격 올라가고 뭐 라면 가격 올라가고 밀가루 가격 그러니까 수입하는 게 많으니까 뭐 그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농사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양호한데 다른 나라들은 완전히 폭삭 망했다라는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맞춰서 우리나라 그 인플레이션도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에 따른 이런 이제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호재가 계속 겹겹겹 나오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項目 궁금하세요? SK 바이오 사이언스고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죠? 109,000원이고 60%요. 106,000원에 109,000원. 109,000원에 60%. 네. 거의 이 20만 원 돈인데. 자, 일단 제약주가 지금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거는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고 자, 차트를 보면은 거의 느낌은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비슷하죠? 예.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는 1년, 2년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네. 보면은 더 떨어졌다가 결국 올라가면서 15만 원 이상은 간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서부터 5만 원, 4만 원, 3만 원까지 2년 동안 빠져요. 13만 원대에서 지금 사놨다가 약간 물타기해서 지금 이렇게 낮춰놓은 거거든요. 그 낮춰놨는데 그래서 전문가님이 저번에 한번 또 연말쯤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지지해주면서 갈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한번 잠깐 이렇게 비춰줬을 때. 그렇죠. 그때 추가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시장이 무너지면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쵸. 한번 그냥 손절 그냥 한 15% 정도에서 그냥 할까 하다가 조금 하다가 못 하고서 바로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럴 때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싹 다 던져버립니다. 장이 안 좋으면 종목이 이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호동 힘이 세도 역병이 돌거나 막 뭐 강호동도 식중독 걸리면은 거의 막 사람이 움직이지 못해요. 막 저희 한번 식중독 걸려봤는데 그냥 사람이 그냥 문어처럼 흐물흐물거려요. 그러니까 힘을 못 내요. 정말로 막 이러다 죽겠구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거는 시장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시장 환경이 안 되면 어떤 종목도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6월 달도 그렇고 이번에 9월 22일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안 된다, 흔들린다 그러면 일단은 던지는 게 일단 제일 최고고 그걸 만약에 못 던졌을 때서는 그 차선책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악물고 버텨야 돼요. 12월까지 지금 버텨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버틸라고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장기 투자의 마인드는 이거를 5만 원, 4만 원, 3만 원을 가더라도 끝까지 버티겠다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진짜로 4만 원, 3만 원 여기서 반토막도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장기 투자의 마인드예요. 네. 그렇게 못할 거면은 진작에 버리든가 지금이라도 던져야 돼요. 근데 그럴 거였으면 벌써 한 달 전에, 2달 전에 던졌으면 되는데 못 던진 거죠, 그렇죠? 화요일 날 반등 오고서 한 번만 더 가면 그냥 손절 타이밍 잡아. 원래 그러다가 마이너스 50%, 60%, 70% 되는 거예요, 원래. 네. 근데 그 회사가
망할 회사가 아니면 언젠가는 네네, 그 자리에 그러니까요. 오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장기간에 버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추세를 보면은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게 어딜 봐서도 이게 올라갈 모양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네네. 그렇죠? 이건 누구든지 차트를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 어딜 봐서 이게 올라갈 모양이면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화양방사기처럼 막 불이 막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는 줄줄줄 더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보이는 대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얘는 더 빠질 모양인데 장기 투자는 버티란 얘기입니다. 5만 원을 내려가든 4만 원 내려가든 3만 원 내려가든 대신에 물타기는 하지 말고. 네. 물타기 하지 말고 장기 투자를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을 잡고 제약주가 또다시 또 폭등하는 그런 이제 제약주 주도 주장이 또 올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되면은 15만 원 이상은 가는 거니까 그때가 올 때. 근데 그때가 언제 내년에 올지 올해 그러니까. 올지 네.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네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버티되 계속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차트 모양이 때 떨어지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줄줄줄줄 계속 떨어질 거예요. 셀트리온하고 같이 이제 연계를 해서 한번 해주셨잖아요. 네. 셀트리온이 지켜주면 얘들도 버틸 거다. 근데 지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자 단군 할아버지가 뽑아준 종목도요. 시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 나와도 장이 무너지면은 무너지는 건데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한번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다 네. 종목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기 때문에 그때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1월 달에서도 시장이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월 17일 날에서 시장은 하락장으로 바뀌었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락장으로 바뀌었으니까 모두 다 안 좋게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가운데에서도 반등을 중간중간에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매가 됐어요. 네. 그런데 중간중간에 또 6월 달에 또 시장 폭락 나올 거하게 현금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폭락하는 지점에서는 종목들을 갖고 매매를 하다가 던져야 돼요. 근데 그때 못 던지면은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해야 돼요. 네. 언제까지? 상승장 올 때까지.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상승장이 온 게 아니고 계속 하락장의 연속이에요, 지금. 옆에 연말금 릴리가 잠깐 왔다가 지금 또 빠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말까지 약간의 그러니까 지금 반등을 뭔 이제- 얘기하는지는 알겠어요. 지금 네. 많이 빠졌으니까 연말쯤에서 바닥을 좀 주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좀 희망 좀 주세요.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물타기 좀 하지 않을까요? 이거를 원하시는데 제가 그냥 딱 봤을 때에서는 계속 줄줄줄줄 빠지는 모양이니까 그것밖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아, 네, 네. 이제 시장이 아직은 살아나질 않는 거고 지금 단타 구간인 거지 장이 지금 뭐 다 올라가는 그런 장이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얘가 살아나려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전까지 해서는 그냥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물타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제약주의 강세장이 오든가 아니면 시장이 폭등장이 찾아오든가 그래야 되는데 뭐 금리 네. 인하가 되면은 그때서는 이제 그렇죠. 시장이 좀 네. 올라오겠죠. 네. 근데 아직 금리 인하는 내후년이나 어렵다. 돼야 될 네. 거라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네. 매매 구간이에요. 근데 얘는 매매하기에는 여기서 매매해봤자 반등주 때 파는 자리가 85,000원짜리인데 8만 원에 85,000원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지금 추가 매수한다 그러면은 8만 원에서 8만 3천 원, 뭐 잘 가면 8만 5천 원인데 8만 5천 원 어려울 것 같고 8만 3천 원에서 파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추가 매수 8만 3천 원에 네. 팔라는 게. 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시장이 살아나든지 아니면 제약주의 초강세장이 와야 되는데 장이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은 박스권 매매밖에 안 되는 그런 흐름이라 얘도 이렇게 올라가기는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고요. 올 겨울이나 됐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보니까 뭐 독감도 되게 뭐 지독한 놈이 지금 뭐 발생이 됐다 그러는데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막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약주가 또 폭등 장세로 바뀌게 되면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어제 기사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폭등 장세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제약주들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때가 돼야 저도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제약주들 때 폭등하죠. 자, 제약주도 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네.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니고 박스권 매매장이니까 낙폭과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단타 치는 거예요. 얘도 단타는 돼요. 얘도 지금 들어가고 8만 3천 원에 네, 파는 단타는 네, 됩니다. 네. 그거밖에 안 돼요, 지금 장은.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겠습니다. 끝까지 장기 투자하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15만 원 갈 수 있는데 좀 이게 되게 힘들고 고될 거다라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네,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세아 베스트 지주 세아 베스틸 지주. 매수 가격 비중은요? 25,500원에 30%. 25,500원에 30%. 자, 지금 차트를 보아하니 최근에
쭉 올라갔을 때에서 공략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자, 네네. 자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공략하니까 좀 어렵죠 주식이. 그러니까요. 자, 바닥에 있다가 이제 거래가 실릴 때에서는 못 사고 눌릴 때 공략하면 되는데 거기도 못 사고 또 올라가다가 하여튼간 떨어지자마자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좀 손실이 난 경우 같은데 그 가격까지 그러니까 2만 원 근처까지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갖고 가 보세요. 아, 매수가까지요? 매수가 밑에 밑에 매수가 2만 원. 2만 원? 2만 원 근처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 20% 정도 물려 있다가 지금 손실이 어제 그저께에서 7% 줄어들었다 다시 눌려가지고 그런데 다시 기다리면은 또 7% 5% 이내로 또 손실이 줄어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손실 5% 안으로 줄어들면. 아, 줄어들면? 네. 이거는 가지고 있어도 되는 회사고 뭐 회사가 네. 나쁘지도 않고요. 네. 괜찮아요. 괜찮은 회사인데 장이 최근에 안 좋아가고 빠진 거지 뭐가 네.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건 아니니까. 실적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근데 아무리 네. 실적이 좋아도 네. 만약에 지수가 1,800개지고 1,500개지면 얘는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얘는 하한가 갈까요? 하한가 가요. 떨어지겠고. 지수가 네. 1,500 떨어지면. 어, 얘만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지수가 1,500 떨어지면 삼성전자도 2만 원 가요. 그러니까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장이 안 왔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고. 네. 그래서 2만 원까지는 회사가 괜찮고 시장이 지금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뭐 2만 원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반등을 조금씩 주고 있으니까 네. 2만 원쯤 왔을 때 그냥 다시 전화드리면 그렇죠. 돼요? 다시 한번 점검을 받고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 블루콤, 블루콤? 네네네. 뭐야, 이건 왜 자꾸 이렇게 폭락을 하죠?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네, 제 5,500원에 물타기를 했거든요. 5,500원에 25%. 물타기를 해서. 네네, 그러니까 하한가 갔을 때 한번 샀다가 네. 또 지금 계속 내려서 샀는데 그 평균가가 한 5,500원 정도 됩니다. 평균가가 5,500원. 비중은요? 지금 한 25% 정도. 비중은 25%. 네네. 회사는 뭐 그렇게 뭐 나쁘다고는 안 하고 또 배당을 받았거든요. 원래. 네. 일단은 떨어지는 칼날을 받으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일단은 뭐 기업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흑자 전환이 되어 있고 뭐 상패를 당할 뭐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은 건 맞는데 네네. 뭐 회사가 실적으로만 가면 참 좋겠지만 네. 실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그렇게 뭐 꼭 비례하지는 않으니까 예. 일단은 블루콤 일단 차트적으로는 모양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양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차트를 보면 이렇게 그동안 올해 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 보면은 좀 다른 종목들하고 좀 이상하죠. 네. 이게 작전주예요. 보면은 봐봐요. 지금 움직임이 변동이 조금 바뀌어요. 윗꼬리, 아랫꼬리, 윗꼬리, 아랫꼬리. 누군가가 계속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게 뭔가가 이제 이탈을 하면서 갑자기 하한가를 맞았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은 아니에요. 차트를 봐도. 예. 이렇게 변동폭을 두고 예. 이럴 때에서 이렇게 수상한 종목이 갑자기 하한가 맞을 때에서는 안 사는 게 좋은데 왜냐면 저 세력들이 무슨 꿍꿍이인 줄 알고요. 정상적인 종목들도 얘네들이 아주 박살을 냈다가 밑에서 1,000원에서 땡겨 올릴지도 모르는 거고 이렇게 수상한 움직임에서는 그냥 안 했으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예, 맞아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여기까지 실적으로 봤을 때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실적으로 볼 거였으면 차라리 정상적인 다른 걸 했었어야 되는 거죠. 네. 얘는 일단 차트가 비정상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사고 칠 수 있는 위험도 있었다는 거를 일단 인지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일단 지금은 어차피 물린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 5,500원이면 반등 줄 때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반등 주면 나오시고 욕심내지 말고 만약 수익으로 바뀌더라도 이렇게 작전하는 종목들은 아주 매너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수익을 냈다가도 그 다음 날도 또 한가도 가고 막 그러는 거니까 그냥 바로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익 나오면.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코롱인더 63,000원에 20%.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매매 구간이지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회복시킬 만큼의 힘이 있는 장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장이 올라면 미국 시장이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도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반등 주는 거거든요.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어제 그저께서는 뭐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기대감과 그다음에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 그리고 뭐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뭐 악재가 나오면 호재다 뭐 이런 헛소리 하고 있고 그러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많이 빠지면 좋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도.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뭐 악재가 나와야 그러니까 뭐 뭐래더라 하여튼 급락이 나와야 좋다 그랬나. 악재가 호재다. 그러니까 하여튼 쟤네들은 말장난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말장난에 맨날 빠지기만 하니까 억울한 장이고. 근데 저는 그래서 뉴스를 그냥 반만 믿어요. 뉴스는 반만 믿고 차트만 봅니다. 딱 봤을 때 얘들의 모양은 이렇게 가는 힘은 아니고요. 이렇게 가는 힘이면은 지금 물려있던 코오롱 인더는 수익으로 돌아섭니다만 아쉽게도 그거는 아니고 여기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반등을 주려는 그냥 느낌만 주는 장이에요. 느낌만. 그래서 중간 선거가 있고 10월 달에서는 FOMC가 없죠. 11월 3일 날에 FOMC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 기대감으로 조금 올려주는 시장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5에서 10% 단타치기가 좋은 장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미국 시장이 뭐 폭등하겠다라는 뉘앙스는 없으니까 얘도 한 5만 원까지는 만만해요. 그래서 5만 원 딱 찍으면 12%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정도 5에서 10% 정도의 단타거리는 되니까 추가 매수해서 그 정도 먹고 팔고 하면 되고 물린 거는 그냥 시장이 나중에 또 다시 급락을 한다라는 이제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때서는 손절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손절할 필요는 없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나중에 갔을 때에서 시장이 급락이 아니고 다시 폭등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은 반등에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을 듣고 다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또 입장 가능하신 시간에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사조동아원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1,19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1,19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매수 포인트 잘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먼저 살펴보시면요. 지금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만 홀로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940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411억 원, 606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시장 역시나 같은 패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603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반면 기관과 외국인 각각 156억 원, 497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모두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총 10위까지 밀려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오늘에서야 좀 매수세로 전환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지금 지수로 좀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60% 상승하면서 223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84% 상승하면서 지금 700선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만만한 종목들 고르시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바닥권역에 있는 만만한 종목들은 한 번씩은 다 움직여주는 그런 이제 박스권 매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코오롱인도 아까도 상담해 드렸지만 바닥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10% 폭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은 지금 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어제 IT 섹터들은 싹 다 5%씩 막 떨어진 애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뭐 엔터주, 게임주, 뭐 여행주, 원전 테마 이런 애들도 다 어제 다 5%씩 다 떨어졌었죠. 근데 다 오늘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면서 어떤 애들은 뭐 5% 가고 어떤 애들은 3% 올라가고
뭐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어제 상담해줬던 것 같은데 4% 지금 반등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LNF도 오늘 5% 반등 나오고 있고 선익 시스템은 11% 아주 강하게 반등 나오고 두산 테스나 옛날엔 테스나였죠 이름이 걔도 6.2% 반등 나오고 있고 아비코전자 4% 반등 나오고 뭐 TSE 3% 반등, ISC 3% 반등 다 이게 다 IT 부품주 섹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빠졌던 건 어느 정도 들어주는데 그러니까 못 갔던 애들 위주로 공략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사료주들도 뭐 대주산업 여전히 힘이 안 떨어지고 있고 자 한번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도 미국 시장이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 놓고 오늘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이 플러스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서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급등은 안 시키죠. 급등은 필요 없습니다. 급등이 뭐가 필요해요? 급등해봤자 삼성전자만 올라가지 뭐 딴 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급등은 필요 없고요. 지수가 이렇게 크게만 안 흔들리고 요 정도의 흐름만 그냥 박스권만 타게 되면 지금 코스닥처럼 요 정도 모양만 나오면 테마주들은 계속 3에서 5%, 3에서 5%, 잘 가면 10% 이렇게 계속 매매가 되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매매하는 듯한 느낌의 시장 흐름이 계속 되고 있는 건데 뭐 에너지 관련주들도 어제 그저께 흔들렸던 애들도 다시 뭐 SK가스 같은 경우도 다시 저렇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SH에너지부터 해서 뭐 대성산업도 대성에너지도 그렇고 대성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종목들이 잘 안 무너지죠. 에너지 관련주도 흐름들이 괜찮고 그리고 대주산업도 이거는 이제 사료 관련주 여전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얘기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사료 관련주들 여전히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고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래생명자원도 아침부터 계속 10%대 있는데 지금쯤이면 꽤 거래량들이 좀 실렸을 텐데 지금 거래가 실리고 있거든요. 점으로 떴는데 밀리지도 않고 잘 버팁니다. 이러다가 또 오늘 또 시간 외에서 또 사료 관련주들 어제처럼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처럼 오늘은 또 사조동화원이 또 시간 외에서 또 7%, 10% 또 급등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조동화원 지금 호가 보면요. 요거는 이제 재밌는 거니까 알려드릴게요. 일단 바닥권역에 있으니까 지금 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1,195원인데 1,200원대에 보면 호가가 현재가창이 어딨나. 자, 현재가창. 여기 보면 10만 주 막아놨죠. 13만 주 막아놨죠. 밑에 호가는 그거보다 좀 적은데. 자, 그러면 매도 물량이 많고 매수 물량이 더 적어요. 그러면은 매도 물량이 많다면 어떻게 돼야 돼? 떨어져야 정상이죠. 떨어져야 정상인데 안 떨어집니다. 그럼 왜 안 떨어질까요? 일부러 누군가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일단 막고 있는 건데 이 물량들은 먹어가면 거래가 실리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자, 주식은 매수와 매도의 공방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수세가 많으면 올라가고 매도세가 많으면 떨어지는 게 주식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매도세가 많으면. 근데 자 보면은 매도 물량이 많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 됩니다. 매도 물량이 많잖아. 매수 물량보다.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진 않아. 그러면 일부러 누가 막고 있는 거고 떨어질 생각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언제 움직이느냐? 세력들이 이제 슬슬 먹어갈 거예요. 저거 오늘 먹든 내일 먹든 먹어가면서 물량을 먹어가면 거래가 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안 올라가니까 물량들 위에다 대놓죠. 다 먹어가고 튀면은 이제 갑자기 뭐 사료 가격이 올라갔느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느니 아니면은 뭐 밀가루 가격이 올라갔느니 뭐 이러면 갑자기 종목이 5% 10% 혹은 막 상한가처럼 확 올라가면 우리 그 흐름을 9월 22일 날에 봤어요. 갑자기 있다가 시장은 빠지는데 혼자서 사료주들이 거래가 막 실리면서 움직이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9월 22일 날에. 기억나시죠? 그때 보면은 종목들이 거래량 실렸던 게 미래생명자원, 사조동화원, 그다음에 대주산업 이런 애들이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9월 20일 날에 시장 빠질 때 그렇게 강하게 개인들이 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세력들이 안에 있어요. 있으니까 바닥에 있을 때 지금 보니까 JP모건에서 눈치 들고 들어오고 한국투자증권에서 10만 주 들어왔는데 하여튼간 바닥에 있을 때 저점에서 잘 해놓고 차트 봐봐요. 바닥에 있잖아요. 지금 장처럼 바닥에 있을 때 이런 애들을 제가 이거를 만약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1,600원 했는데 이거 따라가세요. 이러면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지금은 바닥권역에 있는 것도 사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먹여줍니다. 그런 재밌는 매매장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또 궁금한 거는 좀 이따가 또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 공개 방송으로 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에너지요. S에너지. 네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5,300원에 30%요. 5,300원에 30%? 네네. 오, 사신 지 한 2주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네, 딱 그때예요. 어떻게 아시네요? 아, 차트 보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네네네. 자, 그때 2주 전이면은 제가 그때 조금 조심해야 된다, 혹은 현금화를 좀 해야 된다라고 그때 막 얘기했었던 그 자리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때 사니까, 말 안 듣고 사니까 손실 나죠? 네. 20%? 저는 싸다 생각하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23% 정도 지금 마이너스 됐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반등을 다시 이제 주려고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 네네. 비중이 좀 적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은 이제 추가 매수를 이제 지금은 이 모양에서는 바로 못 올라가고요. 한 며칠 좀 있어야 돼요. 이 모양이 올라가려면. 아, 네네. 근데 뭐 나쁜 모양은 아니에요. 지금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네. 여기서 옆으로 좀 더 횡보한 다음에 이제 양봉 뜨면은 반등이 나오는데 일단 5,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5,000원이요? 네, 5,000원까지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분할 매수로 조금 해볼 수 있는 이거 예측입니다. 예측.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면 왜냐면 어제 음봉이 너무 커서 그런데 그러니까 분할 네. 매수는 지금 해도 돼요. 아, 분할 매수는요? 네, 분할 매수했다가 왜냐면 지금 박스권이니까 박스권 저점 여기가 지지가 되고 조만간에 반등 나오면은 이렇게 들어올릴 때 5,000원대에서 한번 파시면 되니까. 근데 얘가 반등을 줄 때는 되게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태양광이라든지 얘네들이 꼼짝을 안 하니까 안 움직이죠. 아, 근데 실적은 어떻게 되나 이제 그것도 궁금해서. 아, 실적이요? 네. 실적은 여기 보면은 이제 나올 텐데 네.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쪽 애들이 뭐 앞으로 네. 좋아질 거다 이러는데 S에너지는 지금 보니까 여전히 계속 적자 회사네요. 네,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요. 아, 뭐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리고 지금 웬만하면은 지금 상장 폐지의 요건들을 굉장히 강화를 했기 때문에 폐지가 네. 안 되게끔 나라에서 이제 뭐 법이 지금 이제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네. 뭐 신라제는 걔네들 뭐 살리기 위해서 뭐 그런 거다, 뭐 소액주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다, 뭐 이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과거처럼 이게 연속 적자가 나온다 그래서 상폐가 되는 경우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부러 막 상폐 안 시키려고 지금 왜냐면 괜히 상폐당해가지고 소액 투자자들이 너무 이제 손실을 많이 보는데 S에너지도 대중주거든요. 많은 네. 사람들이 좀 매매를 공략을 하는 종목이라서 그래서 상폐 가능성은 좀 많지는 않으니까. 일단 5,000원까지 보시는 계속, 거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수준은 계속 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다음에는 혹시 흑자 전환이 될까 해서. 흑자전은 그러니까 저는 된다고 보는 게 네. 계속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쪽을 계속 투자를 늘린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리고 일부러 그쪽에다 돈을 쑤셔 넣어가지고 뭐 경기를 살리겠다고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얘도 실적은 지금보다는 당연히 좋아지지 않을까. 아. 그래서 흑자 전환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적자니까 그냥 기대감으로 그냥 가지고 6,500원까지 끌고 가도 될까요? 어디까지요? 6,500원이요. 6,500원이요? 네. 자,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장이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아, 네. 지금 시장이 여전히 하락 구간에 있고 잠깐 반등 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얘가 전망이 짧게 좋더라도 그렇죠? 갑자기 유럽이 나 망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유럽 망하면 미국은 안 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미국도 우리도 망할 수도 있다. 그럼 우리나라도 망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다 같이 패닉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가 진짜 매수 기회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문가님은 지금 짧게 치고 다시 그렇죠. 기회가 올 때 또 다시 그럼요. 짧게 들어가자 이 소리이신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S에너지는 좋은 회사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미래 전망도 네. 있고 5,000원에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네. 사요. 4,000원에 또 올라오면 또 5,000원 또 팔아. 그렇게 몇 번 하다가 갑자기 네. 유럽이 나 망할 것 같은데 하면서 갑자기 막 IMF에다 구제 요청하고 막 이런 얘기 막 일이 벌어지면 그럼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얘기 나오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갑자기 또 무너지죠. 그러면 네. 갑자기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S에너지는 1,00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럼 1,000원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1,000원 떨어지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주워 담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방망이 짧게 치고 그쵸.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욕심내고 막 장기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은 마무리를 했지만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공개 방송으로 또 들어오시면 되는데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또 궁금하거나 아니면 사료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11시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방송 후에는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흐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은요. 내일 또 입장 가능하신 시간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입장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